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 여기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공공의료가 왜 몰락했느냐라는 건데, 이제 영리병원 일반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리병원이 그냥 도입되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포프로필 오너십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1990년 이후로 영리병원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영리병원이 증가하면은 다른 병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정부 주도에 있는 병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엄청 올려요. 그래서 자기만 올리지 않고 그 주변에 다 과잉 진료가 퍼지거든요. 공공병원은 적자가 생겨서 운영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딱 아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의료라는 거는 이 의사랑 환자랑 사이에서 정보 불균등성이 엄청나게 심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1, 2년 책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따라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임상적으로 환자를 봤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틀린지 판단이 잘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의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한 건강증진식품, 제가 재활약과 의사, 제가 개발한 의자, 제가 개발한 뭔가 피부과 의사가 화장품을 검유했을 때 어떻게 되시죠? 상당 부분이 이렇게 현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의사를 불신하시는 아무튼 상당 부분이 하게 되는데 예를 이런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어떤 로봇 수술이나 이런 고가의 비급여 시술을 시작하면 로봇 수술이 사실은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보다 특별히 더 낫지 않아도 더 좋아 보이게 되죠. 그럼 다른 것들도 다 로봇 수술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의료비가. 그리고 그렇게 안 한 공공병원은 도태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환자들이 가서 시립병원에는 로봇도 없네요. 로봇이 없어도 되는데. 그리고 시립병원에 갔더니 인테리어도 허접하고 막 벽도 막 갈라지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1층에 커피숍도 없고 네, 그렇게 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마치 병원이 무슨 호텔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이건 이제 한국에서도 공공의료기관들을 대학병원에만 위탁을 해도 의료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96년에 한번 김영삼 정부 말기에 이 공공의료기관들이 채산성을 높인다고 대학병원에 위탁을 했더니 곧장 특집비랑 막 이런 것들이 진료 행위가 늘어나가지고 평균 진료비 4만 원인 사람들이 12만 원이 됐어요. 당시에. 그래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죠? 미국 대학 가서 응급실 가면 약 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이 500만 원은 의사를 한 번 만나면 한 100만 원이 나오고요. 앰뷸런스 비용이 한 10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여기 저희 이제 심전도라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요거 하나하나, 미국 사람들 되게, 미국 의료 되게 꼼꼼해. 하나하나 다 만 원 다 청구하고. 예. 아무튼 뭐, 다 청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뱀에 물리면은 1억 8천만 원. 이건 진짜 가격이 다 나오잖아요. 약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죠? 검사료, 뭐 해가지고, 영상 검사료, 그만큼 나오고. 어마어마한 진짜.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뱀에 물리면 죽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거는 제가 맨날 이야기 드리는 건데, 여기 컵 있잖아요, 종이컵. 이 종이컵에 이제 약을 담아주거든요. 이 종이컵을 만 원인가에 팔아요. 그리고 여기 인형은 뭐냐면은 애들이 주사 맞고 막 그러면 아프잖아요. 애들한테 가서 인형을 하나 안겨주고 13만 원을 받아요. 미국 병원에서 실제로 있는 거를 지금 방송에 나온 거예요. SBS에서 이전에 했어요. 근권천하라고 하는데 의료비 관련해서. 저도 이걸 보고 사실인지 미국에 있는 제 동서를 하거든요. 가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민간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간보험을 얼마 내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그래서 내가 한 달에 그럼 200만 원을 누가 내냐니까 이제 그게 보통 잡을 이제 일자리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상당 부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연봉을 계약할 때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연봉 뭐 1억이니 뭐 7천이니 뭐 연봉 갖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계약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연봉은 다 안 올려도 보험 상품 이 프리미드 인슈런스는 좋은 걸로 해달라. 그걸로 계약이 돼요. 그 정도로 보험료를 어마무시하게 내야지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막상 회식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우리 한국 분들 특히나 미국에 가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미국에서 이제 민간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치아 다 하고 다시 들어가시잖아요. 이거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건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도 만만치 않답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처참하죠. 이거는 미국에서 숨쉬는 데 드는 돈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거 그대로인데 미국에서는 저희가 천식 환자들이 이렇게 흡입기 2개 살 돈으로 그리스에 가면 37개를 산다는 이야기고요. 미국에서 이 오그멘틴이라는 항생제를 그 19알을 살 돈으로 벨기에에 가면 445알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은 약 가격도 국가에서 결정을 안 해요. 그냥 보험회사랑 제약회사랑 같이 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리병원이 있으니까 자기네 셋이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예를 들면 맹장수술 그 가격이 10배 차이가 나요. 미국 공공병원하고 미국에서 이 영리병원 중에 아주 비싼 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의료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 지금 다 못 느끼시지만은 뭐 서울대병원이나 그래도 뭐 저희 이런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 이게 유수의 정말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는 분들이나 그냥 가격이 같잖아요, 지금은. 본인 부담들만 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을 마음대로 받게 되면 영리병원이 일단 헤드헌팅을 하잖아요.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의 유명한 의사들한테 연봉 10억원 드리겠습니다. 연봉 20억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와요. 그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죠? 수술 비용을 10배씩 올려야지. 그 사람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환자를 끌고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이용에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병원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도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건강관리식품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한국 의료도 많이 영리하게 있죠. 뭐 김도 팔아요? 전천 아이키. 솔직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학이 할 일인가?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우리들 병원은 의자도 팔았어요. 이 의자는 절대 사시면 안 되는데, 이 의자는 사기거든요. 허리 아무도 오면 안 돼요. 이 의자가 사기라서 후에 이 의자를 또 기부를 막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의자 망했거든요, 우리처럼. 근데 이 광고 때문에 제가 가끔 이제 이걸 계속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못 바꿔줘도 의자는 하나씩 바꿔주시고.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꿔줘야지. 지금 의자를 바꿔주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한심한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세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스카이캐슬에. 근데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걸 팔고 계세요. 좀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건강증진식품이라는 건 식품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이게 무슨 의약품이 아닌데, 의사가 나와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혹해요. 이게 뭔가 다른 성분이 있을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증진식품 뭐 이야기만 해도 뭐 한두 시간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건강증진식품의 대부분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네, 비타민도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게 다 미약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지금 속으시는 거예요. 완전. 진짜. 근데 왜 그게 팔리니까?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건강증진식품을 사시게 되죠? 불안하기 때문에. 의료라는 거는 불안감을 기초해가지고 기생하는 것입니다. 검진 같은 거 할 때 왜 거기서 저희가 갑상선암 초음파 같은 거 검사 더 하시게 되겠어요? 내가 갑상선암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과 정보가 없으시잖아요. 그만큼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검진센터에서 의사가 권유하면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런 행위를 아예 홈쇼핑에 나와서 계시다니까 지금. 너무 하시고요. 이거는 지금 관절질환 수중재활 운동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대단한 거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벌써 8년 전에 1회 50분 6만원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 이런 헬스장 같은 거를 병원에 넣자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저희가 막았는데, 그냥 헬스장이 병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재활 치료하러 오시면 제가 이제 인센티브 받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구조가. 그러면 저희 병원에 수중재활 운동 있는데 그걸 좀 하시라고 권유하게 되는 거죠. 대학병원에 그 선생님들이 되게 요즘 힘드세요. 왜냐하면 이게 매출을 다 카운트해가지고 그걸 순위를 매겨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이 건강검진도 이제 산업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의 갑상선암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갑상선암 과다 진단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이 그래프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갑상선암에 보시면은 2001년에서 2011년까지 10년 사이에 발병률이 7%에서 72.2%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갑상선암으로 진단한 사람이 예를 들면 100명 중 7명에서 100명
중에 72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명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 10만 명인가 중에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사망률은 거의 비슷하고 좀 올라갔어요. 거꾸로. 진단을 많이 했는데 사망률이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죠. 진단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수술을 하거나 뭘 했으니까 사망률이 떨어져야죠. 옆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위암은 내시경을 해서 진단을 더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기 위암을. 대신에 사망률이 23.9%, 19.3% 떨어졌죠.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진단이 실제로 과잉,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쪽팔리게도 이게 유엔 뉴트리셔널 메디슨이라고 이게 교과서에 실릴 법한 아주 엄청난 건데 이제 한국의 갑상선암이 거의 에피데믹하게 이제 뭐냐면 전염병 수준으로 퍼지고 있는데 전염병 퍼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보면 검진과 과잉 진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아예 그냥 이렇게 그래프로 너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영리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걸 지금 양심적인 의사분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갑상선암 과다 진단 저지 그 의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10분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막았는데 이 10명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니들이 지금 뭐 갑상선암 다른 의사들한테 니들이 갑상선암 걸려가지고 전이 돼서 사망하는 사람 책임질 거냐 같은 동료의 뭐 등기에 뭐 칼을 꼽느니 뭐니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1년 동안 진짜 막 시달리고 계셨어요. 이분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몇 분 아는데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갑상선암이 이제 더 이상 과다 진단이 안 되고 있죠. 여기가 어딘지는 아십니까? 이거 아산병원입니다. 아산병원 지하. 세상에 이게 지하가 이게 병원 지하입니까? 이게 지금 홈쇼핑인지? 쇼핑몰이지. 네, 마트. 세상에 병원 지하에 마트라는 나라가 한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병원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아시죠? 온갖 감염병이 있고 메르스 때 보셨죠? 환자들이 환자들이 막 이렇게 막 걸어다녀요. 여기 환자들이 막 이렇게 막 가득 끌고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밖에 없어요. 미국에도 영리병을 하시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하고 합작회사를 차렸는데 이런 식의 홈 네트워킹까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차단이 됐어요. 왜 차단이 됐냐면 SK텔레콤에 환자 개인정보를 넘긴 걸로 해서 검찰 수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회사가 지금 중단됐죠. 이야기하면 계속 딴 이야기로 가니까 문재인 정부 이야기는 뭐 뒷부분에 요것만 할게요.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여기 보시면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교육 면접을 무효해야 되죠. 딱 들었을 때는 기분이 기업들이 뭔가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해외에서는 금융상품 정도만 하는 겁니다. 금융상품이야 마음대로 제품 생산해야 되죠. 이거를 보건의료 쪽에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DTC 유전자 검사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이게 허용돼 있어요. 미국은 이 마트를 가시면은 이렇게 30불 정도를 내면은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택배로 보내면 유전자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뭐 신부님은 뭐 폐암 걸릴 확률 10몇 프로 뭐 무슨 암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진짜 퍼센테이지로 쫙 어떻게 되죠? 두려워지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강은 두려움과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공포를 주된 그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산다. 이 보건의료 이 산업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불필요하게 폐암 걸릴 가능성 때문에 매번 걱정하면서 매년 CT 찍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손목시계형 또 이 시계, 이 신전도 시계라는 걸 허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목시계형 신전도 기계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도가 지금 여기 보면 76%, 뭐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손목시계형 심전도에서 심장이 심실세동이라고 부정맥이 진단이 돼도 그 중에 한 25%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사셔가지고 하고 다니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려워지죠. 이게 갑자기 부정맥이네? 그럼 병원 가야지. 그래갖고 이제 12개 꽂고 이제 홀터 모니터링 하고 막 이제 해서 4명 중에 1명은 아닌 거고 4명 중에 3명은 맞겠지만 근데 사실 그 4명 중에 3명은 뭐 사실 병원 다니면서 이미 진단이 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기기들을 막 갖다 파는 게 이게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는 이야기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벌어진 거는 이제 신장세포로 밝혀진 인보사 이런 것들
이거 완전 사기거든요. 이 회사가 사기쳐가지고 지금 3,400명이 사실은 연골세포인 줄 알고 하나당 700만 원짜리 주사를 맞으신 거 아니에요? 우와. 예, 이거 엄청나죠. 이거 이야기도 뭐 하면 2-3시간 하는데 이 완전 사기거든요. 사기 가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뭔가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뭔가 바이오 제약 산업 활성화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화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DDR까지 하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제가 드릴 이야기는 영리병원 문제에서 지금 의료민영화 문제까지 제가 좀 폭넓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돈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의 건강정보,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를 다 상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죠. 손목시계로 심전도 체크 가능합니다. 아니면 아까 침만 뱉으면 유전자 검사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검진 가서 보시면 각종 검진 프로그램들 중에 NK셀이라고 해서 자연치유세포 많으면 암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측정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슬쩍 밀어넣는 것들 이게 다 영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작을 하면 이제 줄줄이 고구마 이제 그 줄기 타고 들어가듯이 이제 집에 있는 돈이 이제 거덜나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디 효도관광 그런 데 가면 공짜로 관광 가서 사실은 계속 물건 선전만 듣다가 오시는 그런 것에 합법적이고도 아주 교묘한 건강관리나 이쪽 보건의료 쪽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너무 퍼져 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영리병원까지 허용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사회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지금 영리병원 도입이 안 돼 있지만 미국에서 온 이제 키시오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하버드의 보건학 교수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고 사실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컨트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리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한복주를 안 한다 뿐이지